안녕하세요. 호답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오늘은 좀 그리디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 특히나 CNN에 대해서의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을 조금 더 깊숙이 파보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실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살펴봤었던 그리디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렁뚱땅 하면서 넘어갔었던 내용 중에 생각보다 이 정확도가 낮았어요. 아무리 사이파10이라고는 했지만 데이터셋이 사이파10처럼 좀 복잡한 데이터셋이라고는 했지만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의 결과물의 정확도가 67% 정도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쵸?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혹은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의 한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제 코드를 이렇게 하면 코드로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목표로 했었던 CNN 모델을 MLP로, 그러니까 완전히 딥 빌리프 네트워크가 아니라 MLP로 그냥 쌓아 올려서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80% 이상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모델인데도 최종 모델이 똑같으면 그 이유는 딥빌리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니시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하면서 저 문제를 일부 좀 많이 해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해결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MLP에서도 DBN을 쓰는 딥빌리프의 네트워크를 쓰는 혹은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을 쓰는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죠. 현재 렐루가 나온 이후에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13%, 15% 가까이 지금 정확도 차이가 나는 거죠. 67%와 약 82, 3%니까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조금 딥다이브하게 메저먼트하고 프로블럼을 찾아보는, 원인을 찾아보는 공부를 오늘 조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중간 결과, 완벽하게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그 중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지난 영상에서의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 DB에는 그냥 이걸로 볼게요. 67%. 왜냐면 코드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코드를 다시 돌리는 바람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67%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형태와 같은 MLP를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한번 코드로 볼 거예요.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문제를 보니까 클래시파이어 즉 최하단 레이어 아니 최탑 레이어가 최상단 레이어가 DBN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지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를 유지하는 형태로 다시 잡았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 거고 그거의 원인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아규멘테이션을 쓰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뭐 크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는 MLP가 최고긴 한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딥다이브를 좀 해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코드를 딥다이브하는 영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걸 먼저 보면 어제는 67%예요. 그쵸? 여기에서 크게 살펴볼게요. 보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똑같고 요렇게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게 보면 어제 영상이랑 비교해보면 어제 모델의 최종 형태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물론 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없이 전부 다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갔지만 이 형태,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이 모델의 형태는 똑같아요. 지금 이 최종 산출물이.
한 층씩 이제 쌓아 올린 거가. 이거를 그대로 바로 학습을 시켜 보니까 뭐 심지어 ESG나 이런 거 다 똑같고 시켜 보면 정확도가 무려 82%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DBN으로 하면 67% 정도에는 82%, 즉 거의 15%가량 차이가 나는 결과가 보인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뭘까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1번 실험은 이제 제가 가장 잘한다고 자신 혹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매저먼트거든요. 매저먼트를 조금 해봤어요. 우선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모델에 생긴 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모델에 생긴 걸 비교해 보면 DBN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드랍아웃 이후에 이 아웃풋의 형태, 즉 아웃풋 쉐입이 달라지다 보니까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재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스트라이드와 패딩을 세임을 넣어서 여긴 안 들어갔어요. 매스플링에. 즉 스트라이드와 패딩을 넣어서 아웃풋 레이어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준 거죠. 입력보와 똑같이. 그러면 이 레이어를 여기까지 레이어를 층층이 블락 단위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DBN에서. 그렇게 해서 쌓아본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DBN처럼 쭉 쌓아서 학습을 시켜보면 요거의 최종 결과는 그래도 어쨌든간 여기에서 몇 가지 최적화가 안 된, 즉 맥스 풀링이 좀 풀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 72% 정도, 70% 정도로 딱 끝나요. 즉 한 10% 정도 이 모델보다 낮은 정확도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짝 낮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게 어쨌든 간 지금 이거를 레이어 와이즈로 똑같은 모델, 최종 모델을 지금 최종 모델이에요.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최종 모델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도 모델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똑같죠? 양쪽이 좌우가. 최종 모델 형태가 될 때까지 한 층씩 쌓아 올렸어. 어떻게? 요렇게. 이 4개의 레이어를 추가하는 걸로. 이걸 이제 하나의 블락이다라고 보고 이 블락을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요 모양으로, 즉 여기까지 블락이 1개, 여기까지 블락이 1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블락이 하나, 2개, 그 다음에 요 블락이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런데 레이어 와이즈로 했을 때와 블락 단위로 했을 때를 보면, 결과물을 보면 차이가 그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72%, 여기도 72%. 즉, 요렇게 하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여기가 아니죠. 요 레이어 와이즈 70%와 그리고 조금 낮아요. 62%. 아이고, 요거 아니에요. 레이어 와이즈 세임 블락. 요 코드를 봐야 됩니다. 최종 한점을 66%. 그쵸? 조금 더 낮아졌죠. 즉, 원래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72%보다 레이어 와이즈로 하니까 조금 더 낮은 거죠, 지금. 같은 블락을 이렇게 하나, 둘,
3개 쌓는 방법의 형태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 레이어 와이즈를 하니까 낮아지니까 이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이제 메저먼트를 했으니 계산을 하고 싶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잘 볼게요. 로스가 계속 줄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습은 되고 있는데 하지만 밸리데이션 어큐레이시 떨어지고 있어요. 밸리데이션 로스는 늘어나고 있어요. 즉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렴은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에서 수렴은 하고 있는데 이 수렴이 오버피팅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해결하냐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데이터를 원래 요런 데이터인데, 그쵸, 이런 데이터를 좌우 반전을 하거나 로테이션을 해서, 회전해서 학습을 해서, 즉 조금 더 데이터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특징을 학습하는 특징을 학습하는 거죠.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 볼게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만 들어가고, 결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낮아졌을 뿐, 혹은 거의 같다. 63%, 66% 조금 더 낮아졌고, 결국 정확도는 우리가 MLP를 썼을 때보다 낮아진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딥다이브해서 원인 파악,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CNN에서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을 할 때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는 MLP를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 혹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도 활성함수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 원인과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참 하는 중이고, 어쨌든 뭐 이거가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이제 그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달라진 코드들은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 위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여기도 다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죠. 이 ND 어레이, 즉 넘파이 어레이를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으로 우선 만들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어그멘테이션으로 호리젠탈 혹은 버티컬로 분립하거나 0.2, 20%만큼 로테이션 하거나 한 다음, 이거를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맵이란 함수를 통해서 x와 y를 매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쪽 텐서플로우에 나와 있어서 그걸 그대로 활용했고,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 셋에는 적용하고 테스트 셋에는 셔플은 하지 않고 적용하고, 셔플과 아그멘트 하지 않고 적용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그쵸, 로테이션이 되거나 좌우 분립이 되거나 했죠.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아까랑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얼리 스타핑 넣었고, 여기까지의 블락을 1개, 2개, 3개를 넣었고, 그래서 똑같이 방법대로 계속 학습을 합니다. 1개, 2개, 3개, 이번에 3개 넣어서 학습 하면, 로스는 계속 줄고 있고, 여전히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습은 계속 되고 있어서, 이게 좀 더 많이 긴 트레이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영상을 찍고 좀 더 해볼 거고, 그래서 살짝 편향을 보면 상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조금 더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을 찍는 이 순간까지는 DBN을 쓰면, 즉 레이어 층층이 쌓는 네트워크를 쓰면 정확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까지로 우선 마무리를 하고 중간 결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선 DBN의 즉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을 조금 더 딥다이브하는 그 중간 결과를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봐요.